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산화수의 변화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의 계수를 맞추는 방법, 산화수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4개의 화학 반응식을 준비를 했어요. 상당히 복잡한 화학 반응식이어서 계수 맞추기가 까다로운 반응식들인데요. 여기에는 이 4개의 화학 반응식의 특징이 뭐냐? 모두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산화하는 반응의 경우 산화하는 반응의 특징을 이용해서 계수를 쉽게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용되는 기본 원리는 반응이 진행될 때 산화되는 물질의 산화수 증가량은 환원되는 물질의 산화수 감소량과 동일하다. 이걸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서 계수를 맞출 겁니다. 이렇게 말만 들으면 또 무슨 느낌인지 이해가 안 오죠.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한번 산화수법을 이용해서 계수 맞추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산화수법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이 산화되는지 어떤 물질이 환원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주어져 있는 모든 물질의 산화수를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은 단원자 이온이므로 2, MnO4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우선순위 먼저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 규칙 적용해서 Mn7. 수소는 단원자 이온이니까 1, 철도 단원자 이온 3, 망가니즈도 똑같죠. 2, 그리고 우선순위 수소부터 산소는 규칙으로. 이렇게 산화수를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산화수가 증가하는 원자랑 감소하는 원자를 찾는 거예요. 지금 철을 보면 산화수가 1 증가했고요. 망가니즈를 보면 산화수가 5 감소했죠. 이걸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철 같은 경우에는 산화수가 1만큼 증가했습니다. 망가니즈 같은 경우에는 산화수가 5만큼 감소했습니다. 선생님은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플러스 1, 마이너스 5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는 까닭은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들에서는 여기에 미지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봤는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한 번씩 좀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항상 양수값이 나오도록 해주고 뒤에 화살표를 이용해서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그 다음 과정을 뭘 해야 되냐? 산화수법의 원리를 적용해 줘야 됩니다. 산화수법이라는 건 산화되는 원자의 산화수 증가량과 환원되는 원자의 산화수 감소량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철 같은 경우에는 철 하나당 1만큼 산화수가 증가하고요. 망가니즈는 망가니즈 하나당 5만큼 감소가 하잖아요. 그럼 이때의 산화수 증가 감소 값이 다르죠. 그럼 이거를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는 반응하는 철과 망가니즈의 개수를 조절해주면 됩니다. 산화수의 변화량이 1대 5이므로 얘네들을 5대 1의 개수비로 반응시켜준다면 그때 산화수 변화량이 똑같이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철을 5개 반응시키고 망가니즈는 1개만 반응시키고 싶은데 혹시라도 여기에 써져 있는 화학식의 형태에 따라서 5개, 1개를 반응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있는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철을 여기에서 이제 탄소라고 생각할게요. 탄소를 5개를 반응을 시키고 싶어요. 근데 앞쪽에 있는 탄소를 보면은 2개씩 묶음이 되어 있네요. 그럼 홀수개씩 반응시키는 게 불가능하죠. 그럼 이때 주어져 있는 5대 1이라는 비를 10대 2로 고쳐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반응식을 보면은 5대 1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모양이네요. 그럼 그대로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써주시면 돼요. 철이 5개가 되도록 철 이온 앞에다가 5를 써줬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철 이온 앞에도 5를 써줘야겠죠. 망가니즈는 하나 반응시키면 되는데요. 완성됐다는 걸 좀 표현하기 위해서 1도 생략하지 않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수소 이온하고 물만 맞춰주면 되겠죠. 왼쪽을 보면 산소가 4개가 있네요. 그럼 오른쪽도 산소 4개가 되도록 이렇게 개수를 붙여주면요. 수소가 8개가 나오죠. 그럼 수소 이온 앞에 8. 이렇게 써가지고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산화수법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1호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항상 모의고사에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한 번만 봐가지고는 어떻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밑에 있는 화학 반응식도 선생님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화수를 다 써줘야 되는데요. 산소를 먼저 써주면 되겠네요. 산소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써주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8의 산화수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를 남겨야 돼요. 여기에서 플러스 6이 나오면 되겠죠. 그럼 탄소 하나당 30. 이거는 위에서 봤던 꼴이네요. 다시 써주고 단원자 이온 써주고 산소 우선순위 적용하고 탄소 써주고 망가니즈 단원자 이온 2 써주고 수소는 우선순위로 산소는 규칙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이때도 산화수가 증가하는 원자, 감소하는 원자를 찾아보니까요.
탄소가 1 증가, 망가니즈가 5 감소네요. 그럼 똑같이 쓸게요. 탄소가 1 증가, 망가니즈가 5 감소. 그럼 몇 대 몇의 개수비로 반응하면 돼요? 5대 1의 개수비로 반응하면 되는데, 탄소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5개 반응을 시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가능한 값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이젠 탄소 10개, 망가니즈 2개 반응하도록 개수를 맞춰주면 돼요. 자, 여기 C2O4 앞에 몇이 들어가야 탄소가 10개가 돼요? 5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 CO2 앞에는 탄소가 10개가 되도록 10 이렇게 개수를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MnO4에 Mn 2개가 되어야 되죠. 여기에다가 2 써주시고, 여기에도 2개가 되도록 2 써주면 되겠네요. 여길 보면 산소가 없고 여길 보면은 산소가 있는 형태잖아요. 반응물에 있는 산소 한번 다 세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20개, 여기서 8개 나오죠. 이쪽에 28개가 있거든요. 여기에 20개가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 8개가 나오면 되겠다. 그럼 여기에다가 8 써주고 수소가 몇 개 됐어요? 16개. 여기 앞에다가 16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니까 어떤 식으로 쓰는지 알겠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네 번째까지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위에 나와 있는 유형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처음 했을 때 잘 안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거까지만 하고 네 번째는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하길 바래요. 그러면 선생님은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산화수를 쭉 써주는데 이번엔 그냥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 산화수가 증가하는 원자랑 감소하는 원자를 판단을 해주면 되겠죠. 망가니즈는 5 감소, 염소가 1 증가하고 있네요. 그럼 증가하는 게 먼저 써볼까요? 염소 1 증가, 망가니즈 5 감소. 그럼 몇 대 몇으로 반응하면 돼요? 5대 1로 반응하면 되는데, 여기는 화학 반응식을 보니까 염소가 2개로 묶여 있죠. 그럼 염소도 홀수 반응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10대 2로 고쳐가지고 개수를 완성해 주도록 할게요. 염소가 10개가 되도록 망가니즈가 2개가 되도록 개수를 맞춰보면은 이런 식으로 맞춰지게 될 거고요. 이번에도 산소를 가지고 맞춰줍시다. 왼쪽에 산소 8개 있죠. 오른쪽에도 산소 8개가 되도록 앞에다가 8 붙여주면 수소 또 16개 나오죠. 그럼 여기 앞에다가 16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4번은 왜 위에 있는 유형들과 다른 유형이냐면, 얘는 산화수가 변하는 원자가 있고 변화하지 않는 원자가 있어요. 일단 산화수를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저번 영상에서 마지막 예시로 나왔던 반응식입니다. 일단 산화수는 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산화수를 써놓고 그 다음 개수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산화수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산화수가 증가하는 예, 감소하는 예 또 써봐야겠죠. 구리의 산화수가 이만큼 증가하고 있고요. 질소의 산화수가 3만큼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반응하는 개수비를 또 3대 2로 맞춰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구리에다가 3을 쓰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질소의 개수를 2개로 맞추겠다고 여기 앞에다가 2를 쓰잖아요. 그러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소의 개수가 맞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 아까 선생님 여기 3 쓰는 건 상관없다 그랬죠. 그럼 3을 써가지고 여기에서 질소의 개수를 2개 곱하기 3이니까 6개로 늘렸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다가 2 쓰면 질소의 개수가 2개밖에 안 되죠. 뭔가 이상한 화학 반응식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화학 반응식을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질소가 이렇게 갈 때는 산화수 변화가 5에서 5로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로 갈 때에는 5에서 2로 산화수 변화가 생깁니다. 무슨 뜻이냐면 질소 원자가 이렇게 가는 건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리 입장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맞지만 질소가 여기 질소로 가는 건 산화수의 변화가 없는 반응이라는 거죠. 근데 뒤로 가는 건 산화수 변화가 있는 반응이에요. 즉 여기가 산화환원 반응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여기에 써놓은 3대 2라는 비는요, 산화수가 2 증가하는 구리가 3개 반응하고 산화수가 3 감소하는 질소가 2개 반응하는 뜻이에요. 근데 반응물에 있는 질소를 보면 산화수 변화가 있는 질소랑 없는 질소가 섞여 있잖아요. 그럼 얘의 개수를 2개로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화수 변화가 확실하게 있는 쪽의 질소의 개수를 2개로 맞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로 가는 반응이 산화수 변화가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 앞에 질소의 개수를 몇 개로 맞춰라? 2개로 맞추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개수랑 여기 개수에 의해서 질소의 개수가 맞춰져요. 여기 아까 말했죠? 2개짜리가 3개 있으니까 여기서 6개, 여기서 2개. 총 몇 개가 돼요? 8개. 그럼 여기에서도 질소가 8개가 되어야 되니까 앞에
8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수소가 8개가 됐으니까 여기 앞에다가 4를 써주면 올바른 화학 반응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산화수 변화가 있는 예랑 없는 예가 있다면 여기에 있는 개수는 산화수 변화가 확실하게 있는 쪽을 기준으로 맞춰줘야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요. 꼭 이 유형까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산화수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4개의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는 산화수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의고사나 수능 좀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 여기에는 이 방법만 가지고 개수를 맞출 수 없게 문제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 목요일에 실시됐던 수능 산화수법 문제 풀어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이었어요. 다음은 두 가지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 자료이다. 원소 X, Y와 산화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2라고 하네요. 그리고 화학 반응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확대해가지고 밑에다가 산수를 쭉 써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2로 고정이라고 했으니까요. -2를 쓰면서 나머지 규칙을 만족할 수 있도록 원자들의 산화수를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나는 여기에 이제 문자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쓸 수 있는 데까지 써볼게요. 산소의 산화수가 -2라고 했으니까요. 여기가 -2면 x가 3이 나오겠죠. 뒤에서 산소 -2가 나오면은 y는 7이 나올 거고요. 여기는 단원자 이온이니까 1. 여기는 산소에다가 -1을 쓴다고 해서 x가 바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비워둘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n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뒤에는 우선순위 규칙 순서대로 써서 이렇게 산화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힌트를 보면은요. 반응물에서 X의 산화수분의 생성물에서 X의 산화수가 가랑 나가 같다고 했어요. 한번 가보도 볼까요? 반응물에서 X의 산화수는 3이고요. 생성물에서 X의 산화수는 5예요. 즉 이 분수값이 3분의 5거든요. 나를 보면 반응물에서의 X의 산화수가 똑같이 3이 나와요. 그럼 생성물에서 X의 산화수도 똑같이 몇이 나와야 된다? 5가 나와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뭘 써줄 수 있냐? 뒤에 있는 m값을 써줄 수 있어요. 왜? 얘랑 얘 산화수의 합이 또 0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10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10이 나와야 돼요. 즉 여기는 m값은 몇으로 풀릴 것이다? 5로 풀릴 것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힌트에서 A라는 여기 개수죠. A는 가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 중 가장 큰 값과 같다고 했어요. 가를 보면 산화수가 제일 큰 얘가 몇이에요? 5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A는 몇으로 놓고 문제를 풀면 된다? 5로 놓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에 나와 있는 자료를 다 썼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산화수법으로 이 문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 산화수 증가하는 얘랑 감소하는 얘를 찾아줘야 되는데요. 나를 보면 X의 산화수가 증가하고 있죠. 몇만큼 증가하고 있어요? 이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하고 Y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들을 보면 산화수의 변화가 없거든요. 이미 X는 산화수가 증가했죠. 그럼 산화수가 감소하는 건 누구일 수밖에 없다? Y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Y의 산화수가 얼만큼 감소했는지를 써줘야 되는데요. 7에서 N으로 감소했거든요. 그럼 이때 감소한 수치는 7-N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쓰는 건 여기가 큰 산화수고 여기가 작은 산화수이기 때문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양수값으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던 대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산화수의 변화의 비가 이렇게 나왔다면 반응하는 개수비는 역비 7-n 대 2라고 써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썼을 때 y가 지금 2개씩 반응해야 된다라고 우린 정리를 했는데요. 반응식을 보면 y가 몇 개씩 반응하고 있어요? 4개씩 반응하고 있죠. 이걸 한 번 더 늘려서 14-2n 대 4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응하는 x의 개수거든요. 여기를 보니까 x의 앞에 개수가 5예요. 2개짜리가 5개 있네. x가 총 몇 개 반응해요? 10개 반응하거든요. 여기 위에 값이 몇이 나와야 된다? 1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n 값이 나오겠네요. n은 몇이다? 2다. 그럼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가지고 마지막 식을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산소의 개수를 가지고 앞에처럼 정의를 해줘도 되거든요. 근데 산화수법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응물에서 이온의 총 전하량은 생성물에서 이온의 총 전하량과 똑같아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앞에서 산소로 계산하는 거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전하량 가지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보면 이온의 종류가 2개 있는 거 보이죠? 오른쪽을 보면 이온의 종류가 하나거든요. 이가 양이온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습니다. 그럼 생성물 쪽에서 이온의 총 전하량은 몇이 나온다? 여기다가 쓸게요. 8이 나옵니다. 8. 플러스 8만큼. 그러면은 반응물에서 이온의 총 전하량이 몇이 나와야 돼요? 플러스 8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1가 음이온 4개가 있죠. 마이너스 4라는 값이 이미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몇이 나와야 돼요? 플러스 12가 나와야 더했을 때 플러스 8만 남겠죠. 그럼 얘가 몇 개 반응해야 된다? 12개 반응해야 된다. B 자리에다가 12 써주게 되면 수소가 12개가 됐으므로 여기 C의 개수는 6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문제 마지막에 구하라는 거 구해주면 문제 끝나겠죠? B 값은 몇인가요? 12. 그리고 M하고 N을 곱하라 그랬는데요. M은 5였고 N은 2였네요. 계산하면은 6분의 5.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능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산화수법을 마무리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원자의 개수를 가지고 마무리를 해줘도 되고요. 방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전하량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영상을 찍다 보니까 영상 길이가 상당히 길어졌는데요. 이 영상 하나만 보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산화수법 문제 다 풀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 꼭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현재 모의고사 수능에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아마 현재 모의고사 출제 경향을 신경 쓰시는 선생님이라면 꼭 내신 문제도 출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화수법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금속의 산화하는 반응 문제 해결하는 문제 꿀팁 같은 거 좀 몇 가지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진짜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